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콜센터에서 일하면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힘들지 않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모두가 짐작하는 그대로이다. 다만 항의를 해오는 건 고객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계장님, 이 고객이 윗사람 데려오라면서 엄청 화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받아볼게. 연결해줘? 죄송해요. 부탁드려요. 전화 바꿨습니다. 야마모토 계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말씀하세요. 역시 계장님은 내가 기대로 덕이야. 또 그 아저씨지? 맨날 전화하는 진상? 저 아저씨 취미가 생트집 잡는 거잖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계장님이 사과할 일도 아닌데. 누가 아니래. 진짜 진상이야. 이 전화선을 확 뽑아버리고 싶다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겨우 끝났다. 그래도 고객이 알겠다면서 끊었어. 역시 계장님, 그 고객은 막무가내로 투집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냥 불만을 분출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고객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들지 말고 네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게 고객 기분도 빨리 풀리고 대응 시간 단축시키는 비결이야.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우리 직업병이잖아. 다들 정말 고생이 많다. 저흰 차라코 계장님 없으면 벌써 사표 냈을 거예요. 저도. 난 처음에 알바로 이 일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어머, 정말요? 그래서 저희들 헬퍼를 그렇게 척척 잘해주셨구나. 진짜 우리 구세주세요. 나도 처음엔 상사한테 엄청 도움받고 어부바 시절 거쳐왔어. 당연히.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사람 된 도리로 자기들을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러니까 나 믿고 잘 따라와줘. 응? 와, 계장님 짱 멋있어요. 전 평생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여기 콜센터에서 5년 동안 알바로 일을 했고 그 후 SV 정사원으로 채용됐다. SV는 슈퍼바이저의 약자로 알바, 파트 근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자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말한다. 상부 관리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간 관리자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알바생들이 하는 고민은 나도 모두 경험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진상 고객도 아니고 사내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다. 바로 위탁업체 과장인 시모이라는 사람이 문제다. 갑자기 미안한데 이번 주 토일 이틀간 전화 대응 좀 해줘. 이번 주 토일이면 겨우 이틀 뒤잖아요. 주말에 특별 세일 행사가 있어서 전화통에 불이 날 거야. 그러니까 차라코 씨 쪽에서 대응 좀 해줘. 주말은 계약 외 업무 시간이라서 특별수당 지불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이거 왜 이래? 나 정도면 VIP 고객 아닌가? 우수 고객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 우수 고객이시지만 주말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요. 할 수 없지. 계약 파기해도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계약 파기라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해 볼게요. 우리 콜센터의 주요 업무는 바로 전화 대행 업무이다. 쉽게 말해서 거래처 기업에서 업무를 위탁받고 전화 고객 상담을 대신 대응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야 하니까 철저한 의뢰 입장이다. 시모이 과장은 그런 갑의 회사 사람이고 갑자기 무리한 의뢰를 한다던가 티도 안 나는 실수를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기분 나쁘게 지적질을 해대는 갑질 대마왕의 개진상인 인간이다. 시모이 과장이 또 뭐래? 갑자기 이번 주 토일에 전화 대응해달라고 하는데? 겨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서비스로 해달래. 그거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출근을 할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 나는 알바생하고 파트 사원한테 맡기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적자야. 미치겠다. 어쩜 좋아? 어쩔 거야? 알바생 2명 정도한테 부탁하고 내가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 해봐야지 뭐. 안쓰러워서 내가 출근한다. 그럼 알바는 1명만 부탁하면 되잖아. 진짜? 힘들 땐 서로 도와야죠. 고마워. 이 은혜 안 잊을게. 이렇게 의리파 동료의 온정에 힘입어 겨우겨우 주말 긴급전화 대응건은 위기를 넘겼다. 시모이 과장님, 무슨 일이시죠? 지난번 주말 전화 대응건 말이야. 네.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고객 연락처에 우편번호가 빠져있더라고.
죄송해요. 고객분이 모른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차라코 씨 쪽에서 나중에라도 기입을 해줘야지. 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그땐 가차없이 계약 해지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은 없어. 또 시모이 과장이야? 우편번호 왜 안 적었냐고. 찾아서 적었어야지. 이러면서 훈계하신다? 황금 같은 주말에 수당도 안 받고 일해준 게 어딘데 내가 우편번호까지 챙겨야 되냐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런 개진상하고 번번이 엮이는지 모르겠다. 이 버릇이 계약 파기할 거야. 그거잖아. 시모이 과장 싫다고 에비스라는 대기업을 놓칠 수도 없고 자기네 회사 빽 믿고 막무가내로 저러니까 더 열받아. 같은 에비스여도 예전 담당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모이 과장 다른 데로 전군 안 가나? 기도라도 할까? 시모이 과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서 갑질을 냈다. 그때마다 자그마치 1시간씩 쉬지도 않고 전화에 대고 설교를 늘어놓으니 다른 업무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정말 민폐 그 자체다. 얼마 전에 고객이 전화 대응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클레임이 들어왔거든. 전화 대응이 나쁘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지적질도 아니고 단골로 레퍼토리이다. 따라서 오늘만큼은 나도 기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세요. 그게 몇 월 며칠에 걸려온 전화죠? 아, 고객님 성함은요? 아니, 저희 콜센터에서는 고객 대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고 있어요. 그래? 날짜하고 어떤 고객님한테 걸려온 클레임인지 가르쳐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보고 담당자를 찾아서 재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름은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머, 그래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됐어.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객한테서 클레임이 오면 날짜와 고객 성함을 메모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그럼 끊을게. 한 방 먹였어. 시모이, 똑똑히 알아둬. 나도 이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와우, 브라보! 근데 말이야, 이 정도면 트집 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허언증 아니니? 중증 허언증이지. 클레임도 없는데 저런다니까? 우리 약점 잡겠다고 거짓말까지 해야겠냐고. 그것도 허술해서 금방 들키는 주제. 오늘 계장님의 멋진 한방 진짜 속이 다 후련해요. 리스펙이에요. 우선 대응이 나빴다는 말을 들으면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누가 한 전화냐고 되묻는 방법은 다른 고객 클레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들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야. 예썰! 다음날 어제 나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게 속이 무척 쓰렸는지 시모이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그쪽에서 전화 대응하면서 고객 이메일 주소를 잘못 메모하는 바람에 애써 보낸 메일이 되돌아왔잖아. 이메일 주소가 잘못됐다고요? 그래, 니들이 전화 받으면서 잘못 받아 적은 거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적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한데요. 그 고객님 성함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2월 20일에 전화했던 가치우라 가치코 씨. 됐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들어? 잘 좀 알아봐. 이번에는 어제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렸는지 날짜와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가츠오라 가츠코라는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어떻게 됐어? 들어봤는데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잘못 적지도 않았어. 그럼 가츠우라라는 고객이 잘못 말한 건가?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일단 심호흡을 한 후 시모이에게 연락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서로 간의 기싸움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통화 기록을 다시 들어봤는데 저희 쪽 실수가 아니었어요. 뭐야? 그게 말이야 방규야? 통화 기록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직접 확인해보세요. 야, 지금 고객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따위 태도로 일해도 된다고 생각해? 어? 설사 고객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것도 대신 책임져야 하는 게 니들 일이라는 거 몰라?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제가 할 일입니다. 적당히 하나둘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부하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게 어디서 시간봉지게?
너네 콜센터랑 계약 파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알아? 주제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번 건은 저희 쪽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고 뭐고 지금은 네 그 태도가 용납이 안 되거든? 세고 센 게 콜센터야. 지금 아쉬운 게 누군데? 이게 어디서... 그러시면 다른 콜센터를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뭐야? 내가 그냥 겁주는 건 줄 알아? 나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그러시다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계약 해지야. 이번 주를 끝으로 계약 해지니까 그렇게 알아. 잘 알겠습니다. 라고 나도 성질을 못 참고 내뱉어버렸지만 에비스는 오래된 큰 성고객.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멘붕이 왔지만 일단 부장님을 찾아가 이실직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자기 부하들 지키려고 장렬히 맞선 그 정신은 높이 산다. 어쩌죠? 에비스면 진짜 큰 고객인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사과를 할까요? 그러지 마. 그냥 내버려 두자고. 네? 우리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에비스 쪽 편의를 봐주는 콜센터가 국내에 아마 단 한 곳도 없을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1년 동안 에비스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와도 오랜 고객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줬는데 담당자가 시모이 과장으로 바뀐 후로는 계약금도 깎이고 일만 해봐야 적자만 나오는 상황이거든. 부장님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기는 해도 그래도 일을 하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리상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거였다니. 그럼 오늘 제가 맞짱 뜬 건 오히려 잘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셈이지. 솔직히 우리도 계약을 깨고 싶은데 말할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거든. 의리 때문에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었어. 전에는 다른 거래처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요새는 그런 콩고물도 하나 없고 야마모토 계장 덕분에 알톤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전 그런 앞뒤는 전혀 안 쟀는데 결과가 좋다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여기 오면서 해고도 각오했었거든요. 무슨 소리? 지금 내 심정은 특별수당이라도 주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인데요? 에비스가 하는 무리한 요구를 그 가격에 오케이할 하청업체는 아마 없을 거란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엔 그쪽에서 울면서 사정할 테니까. 어머, 좀만 기다리면 좋은 구경하겠는데요? 기대해 보자고. 우리 예상대로 3일 후 시모이 과장이 숨이 턱에 차서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예상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는 콜센터가 없었던 게 분명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에비스 사와는 계약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계약 해지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이유가 뭐죠? 그냥 뭐 그쪽 회사하고 거래 하루 이틀 한 사이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 해지하면 니들이 곤란할 거 아니야. 우리 정도면 큰 고객일 텐데.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전혀 곤란하지 않고 계약은 해지하는 걸로 하시죠. 뭐 화났어? 그렇게 버텨서 득볼 게 뭐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 해지는 없는 걸로 하고 계속 유지하자고. 괜히 버티지 말고 좋으면 좋다, 감사하다, 솔직하게 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계약 조건은 전하고 똑같나요? 그거야 당연하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약 유지권은 정식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쭉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오래 거래한 정을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 관계를 지속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처럼 이틀에 한 번은 꼬투리를 잡아서 갑질을 하고 저희 쪽 실수가 아닌데도 무조건 저희 탓으로 돌리는 담당자가 있는 기사와는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처럼 그냥 하자고.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잖아. 전 할 얘기 더 이상 없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우리와 계약이 해지된 후 전화 대응 업무를 대행해줄 콜센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에비스 사원들이 모두 나섰지만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클레임이 빗발치는 등 다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회사가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그거야 당연하지. 콜센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아무나 다 아는 일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엄연한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인지하길. 며칠 후 에비스사의 전무가 우리 콜센터로 과자 세트를 사들고 찾아왔다. 지금까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닙니다. 전무님 그만하세요. 시모이 과장이 그동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하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인 만큼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니에요. 전무님 잘못은 아니죠. 시모이 과장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내 말을 들은 전무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실은 그동안 시모이가 여기 콜센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약 30%를 본인이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횡령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는 타당한 금액을 콜센터에 지불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 사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시모이 씨로 바뀐 후로 저희 회사가 적자가 났었던 거군요. 그땐 저희도 사실 아무 교섭도 없이 계약금이 깎여서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런 흑막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와 부장님은 너무 놀라서 서로 말도 못하고 눈만 마주쳤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황스러웠다. 시모이는 어제 날짜로 징계해고됐습니다. 횡령 문제는 형사고소에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횡령한 금액은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다 받아낼 방침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콜센터에 미지불한 계약금은 일시불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좋지만 이번엔 에비스사가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쪽에서 잘못한 일이니까요. 원칙대로라면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게 맞겠지만 사정상 미지불된 금액을 지불하는 선에서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시모이 같은 갑질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온 기업이었다. 갑질 전혀 없는 이런 태도가 에비스사의 본 모습일지도.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염치가 없다는 건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정말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 회사처럼 신뢰가 가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중히 재계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만 주신다면 저희 쪽에서 감사할 일이죠. 저희도 당연히 에비스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에비스와는 다시 계약을 맺었고 우리 담당자들도 평온한 업무 환경을 되찾았다. 세상에, 시모이한테 갑질 전화 안 걸려오는 것만으로도 업무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후임으로 온 담당자가 간식 사가지고 자주 오는 것만 봐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간식 덕에 요즘 살찐 것 같아요. 어허, 일에 집중. 잡담은 쉬는 시간에 하고. 오늘 하루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네! 콜센터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현장에서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클레임에 억지 부리고 소리치고 화내는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클레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모이처럼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